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9월 24일인데 오늘 이제 비로소 하나 이글스의 5강 확률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미네이션 당했고 이제 KT 위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그리고 하나 이글스도 패배를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뭐 아쉽지만은 6위와도 지금 우리가 4경기 남았는데 4게임 차가 유지되기 때문에 6위도 사실상은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7위 싸움을 남겨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7위 싸움 하는 것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기를 쓰고 7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류현진 선수도 남은 경기에서는 이제 등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문동주 선수도 일찌감치 시즌을 마감이 되었는데 문동주 선수나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니만큼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뭐 사실 분위기 좋았는데 저는 오늘 헤이수스 대 이상규 선수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다만 이상규 선수가 잘 던져줄 수 있다면 만약에 선발 맞대결에서 그나마 비등비등하게 가주면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7회에 그런 기회가 왔고 역전을 했고 하지만 김서현 선수가 마지막에 방어를 하면서 어제는 주현성 선수가 좋지 않았고 오늘은 김서현이 역전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게 됐네요. 이상규 선수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선수는 좋은 이야기를 해야죠. 4와 3분의 1이닝 동안 자책점은 석점이었지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고 사실 5회에 올라왔던 게 그게 이제 5회에 올라오는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죠. 2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이상규 선수 본인으로서도 승리 투수 그게 이제 본인의 첫 승리 투수를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었는데 딱 봐도 5회에 올라와서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죠. 제구가 전혀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점수차가 조금 컸거나 뭐 그랬다면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상규 선수로서는 올 시즌 계속 불펜으로 뛰었잖아요. 근데 오늘만 83개의 투구수를 기록했으니까 무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내년 시즌에 이 이상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이상규 선수의 내년 시즌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 그래서 뭐 보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상규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드네요. 두 번째로 나왔던 황준서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밖에는 사실 할 수가 없는데 황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황준서는 사실 제구력도 정말 좋지 않은 볼이 느린 왼손 투수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구종도 많지 않다. 패스트볼과 포크볼 사실 투피치 유형의 선수인데 아무 강점이 없는 투수인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황준서 선수에 대한 뭐 기대치가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앞으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 황준서 선수를 잘 육성하는 것이 한화 이글스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뒤이어 나온 장민재라든지 김기중 이런 투수들이 정말 잘 던져줬는데 김서현 선수가 오늘은 장타를 많이 허용하면서 오늘은 또 김서현 선수가 구속도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광판 기준으로 한 151, 152km 정도. 사실은 김서현 선수가 조금 더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거보다는 구속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최근 잦은 등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되었건 김서현 선수는 오늘 혹독한 어떤 성장통을 겪은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뭐 팀의 패배를 책임질 줄도 알아야죠. 이제 주축 필승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가 뭐 충분히 필요하다. 이 젊은 선수에게는 오늘 뭐 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엔 다를 겁니다. 김서현 선수는 좀 더 솔리드한 모습으로 돌아와 줘야 될 것이고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한 것처럼 내년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애초에 이제 박상원이라든지 주현상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3연투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경문 감독과 양상문 코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더더욱이 투수들을 3연투로 시킬 이유가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우리 이제 젊은 투수들을 선보일 수 있는 경기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 선발인 헤이수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말 좋은 투수다. 사실은 우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산체스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를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차이는 페스트볼 구속 자체는 둘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이수스는 뭐 슬라이더도 잘 쓰고요. 체인지업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선수인 것에 반해서 산체스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이 후라도 헤이수스 이런 선수들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은 시즌 아웃이 됐지만 도슨 선수도 키우미오 로즈의 외국인 선수 보는 눈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이 세 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순위가 조금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우리 젊은 타자들에 대한 칭찬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최인호와 문현빈 가장 조금 돋보였던 선수들인데, 특히나 이제 최인호 선수가 물론 마지막 9회에는 아쉬운 타구를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삼진당하지 않고 멀티히트를 쳐줬고, 중요한 상황에 항상 최인호가 있었다. 헤이수스를 상대로 첫 타점을 만들어낸 것도 최인호였고요. 그리고 7회에도 좋은 타구를 날려줬습니다. 문현빈 선수 역시 역전 적시타를 터트려줬던 문현빈 선수였는데, 역시나 이 두 선수는 작년에도 굉장히 잘했으니까 9월 달에 특히 8, 9월에 이 선수들이 좀 살아나면서 이 선수들을 이번 시즌에 좀 중용하길 바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원호 감독이 어떤 성적의 압박감을 느끼면서 4월 이후에는 이 선수들을 잘 쓰지 않았어요. 물론 무너질 수는 있죠. 이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즌 초에 조금 부침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을 너무 쓰지 않았던 게 저는 참 아쉬워요. 그래서 좀 더 기회를 받고 조금 끈덕지게 기회를 줬더라면 사실은 이 선수들 대신해서 나온 선수들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경문 감독도 마찬가지고 이제 7월에 6월에 부임하셨죠. 그러면서 이 선수들을 잘 쓰지 않았었는데, 이 두 선수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많은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타격의 재능이 우리 팀의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컨택도 상당히 좋고, 문현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장타툴도 갖추고 있는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수비에 약점이 있지만 지금 하나이글스의 수비 좋은 선수는 그닥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 두 선수만큼은 잘 성장을 시켜서 내년에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까지는 선 넘는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오늘 최은성 선수에 대한 아쉬움을, 글쎄요, 이번 시즌 내내 최은성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선두타자 노시환이 2번을 출루를 했는데, 전부 다 이제 우익수 쪽 플라이가 나오는 모습이고 타이밍이 좀처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번 시즌 최은성에 대한 아쉬움은 1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페라자도 오늘 대타로 나왔는데 초구에 아웃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경기는 타선이 헤이수스 상대로 못 치는 건 괜찮았는데 이후에 8, 9회 조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못내 아쉽다. 그래서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 순위 그렇게 생각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사실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키움 히어로즈는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누가 봐도 우리 하나이글스보다는 전력이 약한, 사실상 거의 유일한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우진 선수도 나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중간에 도슨 선수도 빠지게 됐고, 젊은 선수들에게 경험치를 많이 주기 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인데, 이 팀을 상대로 이번 시즌에 루징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로 좋은 순위를 마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번 시즌 하나이글스에게 가장 큰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약팀을 상대로 승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또 그만큼 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 내년에는 우리보다 전력이 약한, 순위가 조금 낮은, 확률이 높은 그런 팀들이 있다면 그런 팀들을 상대로는 적어도 16경기에서 10승 정도는 거둬줘야 순위 싸움을 할 수 있는데, 올해 한화는 우리보다 지금 현재 순위가 낮게 있는 키움에게, NC에게 더 많은 패배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롯데자이언츠와 지금 순위 싸움 중인데 롯데에게도 루징을 기록을 했죠. 오히려 KT나 SSG에게는 비등비등한 실력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는 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은 되는데 뭔가 승부수가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팀과의 경기에서 전혀 해주지 못하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선수들이 용병 선수들이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고 부진한 부분도 있고 주축 선수들이 못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작년과 비교하면 저는 재작년에 한 6월쯤에 가을 야구에 대한 꿈을 접었던 기억이 나고, 지난 시즌에는 후반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했다가 한 8월 초쯤에 가을 야구는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접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시즌 그래도 9월까지 그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10월에 야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하기에 앞서서 낮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9월 29일 날 하나이글스 마지막 최종전을 대전 이글스 파크에서
펼친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정우람 선수의 마지막 은퇴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그날은 일요일이지만 저녁 5시에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우람 선수는 하나이글스에게 좋은 어떤 선물을 많이 줬던 선수이고 굉장히 감사하는 선수인데 멋진 무대에서 멋진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 뭐 아쉽게 됐습니다. 아직 4경기가 남기는 했지만 이제 아예 가능성이 소멸이 됐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에선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 선수들이 좀 가능성을 여전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젊은 선수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노시안 선수 다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이제는 조금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의미하다. 지금은 노시안 선수 계속 타석에 쓰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내일 같은 경우에 굳이 노시안 선수가 나설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즌 하나이글스의 가을 야구가 좌절이 됐지만 저는 또 다시 내년을 기대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물론 남은 4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할 거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